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고려시대의 한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자료는 태조왕건의 대외정책, 특히 이제 북진정책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왕건은 과연 어떤 대외정책을 폈는지 한번 이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제 태조의 북진정책을 한번 붙여봤고요. 우리는 이 태조는 고려 왕건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앞부분은 한자가 좀 수월해 보이는데 뒤에는 뭔가 획수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에는 조금 고유명사가 두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고유명사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이런 거란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란이라는 한자가요, 역시 한자 그대로 읽으면 거란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뭔가 계약하다 할 때 계자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단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식 도금으로 한다면 이제 계단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란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고유명사로 존재를 하느냐 하면 이 두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탁이라는 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뭔가 몸에 허리 같은 데다가 주머니를 이렇게 묶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이 주머니 탁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자는 이제 이게 도금이 타자인데, 한자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여기에 이제 타라고 하는 음은 있고 앞에 말맞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동물을 표현한 것인데, 결국은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머니가 있는 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 중에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때에는 우리가 캥거루를 만난 적이 없고 낙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낙타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 탁타, 자, 탁타라고 하는 한자도 한번 봐두시고, 그렇게 앞으로 볼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정도로만 이렇게 봐두시면은 뭐 향후에 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쌤들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거란입니다. 거란에 대한 한자, 개, 단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게 거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의 한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처음에 일곱 글자는 뭐 때를 가리키는 것 뿐이죠. 25년 동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0월, 뭔가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으로 월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양력이 사용되고 있지 않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음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네, 겨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5년 동 10월, 겨울 10월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 자, 거란이, 아까 거란이라고 일자고 했었죠. 자, 거란이 보낼 견자에, 네, 역시 이게 두 가지 뜻이라 그랬죠. 사신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뭐뭐 하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고란이 사신을 보내왔다. 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죠? 고란이 사신을 보내왔다. 요렇게 해석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보냈다. 그냥 왔다라고 해석을 해 두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낙타. 아까 도금은 탁타였지만, 네, 역시 낙타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타 50필이라고 도금을 하죠. 이 필은 이제 말을 셀 때 한 필, 두 필, 이렇게 셀 때 단위를 나타내죠. 그 외에는 그닥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5필을 아니죠. 50필을 보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때를 가리키는 것이 네, 25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태조가 즉위하고 나서 25년 이렇게 따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942년경으로 보는데요. 942년 겨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요. 태조 25년 겨울 10월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낙타 50피를 보내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 보시면 이제 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왕이 누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조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왕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태조 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거란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아하, 고유명사 또 있습니다. 그죠? 요거. 자, 요거는 이제 발해죠, 발해. 그래서 이제 역시 그대로 발해라고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요 글자가 이제 한자 사료를 보면 자주 보게 되는데, 요거요. 자, 요게 이제 도금이 상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뜻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맛을 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일찍이라는 의미, 그 둘 중에 거의 다 쓰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맛보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뭔가 음식이 있다거나 그래야 맛을 보는 건데 발해를 맛을 본다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찍이,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찍이 발해와 함께 더불어 여자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자. 그럼 뭐 발해와 함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을 연자에 화목할 하자죠. 그러면은 발해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뭔가 네, 화의를 맺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호련이 할 때 홀자죠. 갑자기 홀이죠. 헐, 헐.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갑자기 헐. 자, 도금은 홀입니다. 홀. 자, 홀. 호련이 나타났다. 이렇게. 자, 귀신이 호련이 나타났다. 이런 건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뒤에 보면은 나을 생자. 생자가 이제 낫다, 살아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역시 문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를 생산하다의 의미가 될지 아니면 살아있다는 의미가 될지. 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무슨 글자죠? 한 번씩 보이는데 의심할 의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사실 현대에서는 잘 안 쓰죠. 특히나 이제 요게 이라고 하는 두이자인데요. 요거랑 뜻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자를 언제 사실은 현대에도 좀 썼었느냐 하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뭔가 돈을 인출을 하거나 할 때 은행 직원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얼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출 요구서를 우리가 펜으로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빼려고 한다 그러면 2,000원 이렇게 쓰게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이렇게 2,000원을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직원이 이거를 하나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제가 얼마를 뽑은 게 됩니까? 1,000원을 뽑은 게 되기 때문에 숫자 1, 2, 3, 숫자 1, 2, 3은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런 식의 1, 2는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를 쓰겠냐면 이런 식의 이자를 쓰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요게 두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짜 쓰지는 않는 또 숫자에 대한 표현 방식인데 그냥 두이자라고 한번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지금 호련이 의심이 생겨서 두 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건데요. 자, 이제 뭔가 문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의심이 들어서 두 개가 생겼다? 이 두 개가 뭘까? 이런 건데 전체 문맥상 뭐죠? 발해하고 그동안에 참 사이가 좋았는데 뭔가 의심이 들어서 두 개, 즉 뭔가 두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요것들하고 내가 계속 사이좋게 지낼까? 아니야. 나는 발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어. 요놈들을 먹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두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죠.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해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해석은 호련히 네, 의심이 들면서 두 마음을 생기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마음. 자, 그렇게 해서 뒤에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뒤에가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네, 배반할 배자에 등배자죠. 등배자인데 배반하다는 뜻이 여기서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하는 것을 등을 보인 것이니까 배신 때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할 진짜인데요. 진이라는 글자인데 다하다 또는 완전히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할 멸자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멸시켰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진멸시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만 다시 한번 더 한자를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요. 자, 왕이 자, 거라는 일찍이 발해와 함께 화의를 맺어 왔는데 호련히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두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맹세를 배신하고 발해를 멸망시켰다, 진멸시켰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조는 지금 거란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깨끗하게 지우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준비됐죠? 갑니다. 자, 25년 동 10월, 겨울 10월 거란이 사신을 견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탁타, 즉 낙타 50피를 견 보내서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태조 왕은 말하기를 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태조 왕이 말하기를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함께 화의를 맺어 왔는데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하고 두 마음이 생겼다. 그러더니 맹세를 깨트리고요. 발해를 멸망시켰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다음 한자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이 차자가 보입니다. 이 차자. 자, 그 다음에 심할심자가 보이고요. 이 차에 심할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없을무자에 네, 길도자. 그래서 길이 없이 심하다. 여기서는 이제 뭔가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문맥상 야, 이건 좀 도리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맥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해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마음을 먹더니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거는 도리가 없는 짓이다. 정말 심하게 도리가 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하게 도리가 없는 짓이여. 내가 어떻게 그런 거란하고 국교를 맺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6글자 중에서 먼저 이렇게 한 4글자를 먼저 볼까요? 원결위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는 뭘 원자고요. 그 다음에 맺을 결자고 할위자의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 린자. 우리가 사를 보다 보면 네, 이웃이라는 글자 참 많이 나오죠. 외교적으로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굿 네이버 정책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되죠. 그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스스로가 좀 고립 정책을 펼쳐왔는데 1929년 이후에 공황을 겪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굿 네이버, 좋은 이웃 정책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이웃,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을 선자, 착할 선자에다가 이웃 린자를 써서 선린 정책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네,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결위린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위린, 이웃으로 만든다. 자, 이런 직역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자를 맺어서 이웃을 맺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그렇죠.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냥 국교를 맺는 것으로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결위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국교를 맺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발해를 무너뜨린 그런 그런 이상한 나라는 우리가 뭔가 국교를 맺는 것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태조 왕건이
드디어 숫자입니다. 그리고 끊을 절자죠. 그리고 이제 뒤에 무슨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 교빙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교자는 우리가 워낙에 잘 아는 사길 교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빙자에서는요, 1883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가 있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미국에게 사신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 보낸 사신단 명칭이 보빙사죠. 그래서 그때도 이 빙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빙. 그럼 뭔가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교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어떤 외교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교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외교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네 글자를 해석을 한다면 드디어 끊어버렸다. 끊을 절자죠. 교빈 관계를 끊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줄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도리에 어긋난 짓이고, 따라서 외교 관계를 맺기에는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드디어 교빈 관계를 끊어버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자는요. 자, 다음 한자는 흐를 유자인데요. 자, 흐를 유자 뒤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그 사신들, 그 사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0명과가 아니네요. 30명을 어디에, 요것도 한번 어디서 했는데요. 그죠? 발을 살짝 들고 있으면 에라는 것이고, 발을 안 들고 그대로 쭉 내려가면 간이라고 도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도, 뭐뭐 해도 그건 아니죠. 바다 해자의 섬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 해자의 섬도자. 그러면 결국 그냥 섬에 보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 류를 흐를유자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맥상으로는 섬에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죠. 문맥상 훨씬 깔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신들 바다에 있는 섬에다 보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 탁타, 오늘은 이제 기억을 하겠죠. 이 한자를 뭐 쓸 필요는 없고요. 낙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이거 고유명사입니다. 요게 만부교. 그래서 이제 이게 다리 이름이죠. 만부교라는 다리, 그 다음에 아래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한자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요. 자, 사료를 보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저 첫 번째 줄에 거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개자랑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맺을 개자지만 요거는 이제 묶을 개거든요. 그러니까 맺는 거나 묶는 거나 조금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개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약을 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묶을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 쓰이는 게 조금씩 다른 느낌을 우리는 또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묶는다라는 건데요. 낙타를 만부교하에 묶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묶을 개자. 자, 이것도 묶을 개자. 도금은 여의 똑같습니다. 기에. 네, 묶을 기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시 한 번씩 보죠.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개자. 그 다음에 굶주릴 아차. 이거는 참 마음 아픈 글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나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굶어 죽죠? 아사. 그게 요 아사입니다. 굶어 죽는 거. 저는 굶어 죽는다는 것은 참 극강의 고통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본성 중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아닐까요? 먹어야 사니까. 배가 고픈 걸 참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죽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서글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아사 한자 한번 계속 보시면 좋겠는데, 아사를 얘기를 하면 항상 저는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떤 기록들을 보면요. 구데기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집지도 없으니까 들쥐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게
20세기에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사인데, 이 낙타 50마리를 나는 거란하고 절대로 외교관계를 트지 않겠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선물을 폐기처고 나는 거죠. 자, 우리도 누군가랑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어떻게 합니까? 막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낙타를 불쌍하지만 낙타가 그 대상이 되어버린 건데요. 만부교 아래에 묶어서 전부 다 아사, 굶겨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의미 파악은 됐고요.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깔끔하게 지우면서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차자에 심할 심자에 무도. 그래서 거란이 발해를 그렇게 무너뜨린 것은 도리가 없는 짓이다. 그래서 원결 위린, 멀리 있는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이웃으로 만드는 것, 즉 외교 관계를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드디어 끊을 절, 교빈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신들 30명을 해도 바다에 있는 섬 우에 류 보내버렸고요. 그리고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개 묶어서, 요거는 아이입니다. 모두 개자는 아이, 묶을 개는 여이 됐죠? 모두 개, 모두 아사, 굶겨 죽여버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태조의 거란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즉,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발해를 무너뜨린 무도한 나라이고, 이런 거란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왕건이 결국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하기도 했거니와,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위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정책의 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북진정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자면, 거란이 외교 관계를 트자고 했으나 그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발해를 무너뜨린 나라고, 그런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신을 전부 다 섬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선물로 왔었던 낙타를 전부 다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서 굶겨 죽여버렸던 사건, 이를 통해서 거란과는 절대로 외교 관계를 트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옛 고구려, 그리고 그를 이었었던 발해의 자리로 언젠가는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왕건의 북진정책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이 사료 강도를 할 때마다 정말 이걸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사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